저는 10대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이혼 가족의 자식들과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이혼해서 엄마랑만 살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남편과 아내 간의 사이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엄마 아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혼 가정을 지근거리에서 봐왔고, 이런 가족 단위의 화합 붕괴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이라는 건, 가정의 파탄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자식의 성장기에,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10대 초반 혹은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부모 중 한 명의 손에만 의해서 키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아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여겨온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그 누군가한테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화목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이런 누군가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토록 바라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이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모가 없이 자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결핍은, 그들의 끝없는 부족함과 갈증과 관심 부족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것들이 정신과 자아성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모습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서 자랍니다. 다들 한 번쯤은 학교나 학원에서 멋있어 보이는 선배 또는 형의 모습을 따라하거나 비슷한 말투를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사장은 대가리 없어? 빨리 박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대가리를 받고 그래. 대가리밖에 남녀노소 할 수 있어. 빨리 박어.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은 아직 미성숙한 시기에 속해 있을 때 자기보다 더 우월한 개체를 보고 그 모습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 큰 모방 대상은 바로 아버지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말할 정도로 자아 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남성적인 강함에서 시작하여 10대에 접어들어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확실하게 계도하며,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감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다 보니까 자아 형성과 자신감 수준에 있어서도 부모 중에서 특히 부가 가지는 존재감은 그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이상적인 아버지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최소한의 부모 능력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심지어는 성장 과정에서 같이 자라지도 못한 경우도 많죠. 이런 남성성의 부재는 자신의 성별을 무관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심리 깊은 곳에 싹트게 하고야 맙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 빨리 뛰어와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이런 감각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학습되다 보면 자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자신감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정 결핍이나 관심 부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도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집안에서의 남성성, 남자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라왔고,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무력감과 버림받은 듯한 감정은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서 성인이 된 지금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로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 또는 능력이 부재되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아버지를 모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0대 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없는 얘들은 부모 중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얘들은 아버지의 감정 조절이 다 안 되거나 막 거칠거나 현장직이 정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를 보고 모방하며 자라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비라는 사람은 집구석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오는 날이면 와이프랑 말싸움하고 집안 가전 싹 다 때려 부수지를 않나. 맨날 술 냄새 쩔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자식들한테 막 애정을 갈구하고, 근데 또 원하는 애정을 자식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면 분노하고 감정적이고 나약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한 사람 앞에서는 빌빌키고, 그러는 주제에 집에 와서 가장 보호해야 될 가족들한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굴고, 이런 부족하게 짝이 없는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라온 사람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완벽하게 자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두 가지 특성을 띠게 되는데요. 자식이 남자면 깡패나 양아치가 되고, 여자면 정주관념을 잃어버린 X가 되고야 합니다. 비록 말 그대로 몸을 파는 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과 순결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너무나도 낮아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몸이 쾌락을 원하는 대로, 몸이 폭력을 원하는 대로 사회화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중요한 가치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양아치같이 살다가 어느 시기에 정신을 팍 하고 차리고 자신의 직업도 찾고 일도 취직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자신이 부모와 물려준 기질과 교육에서 얻은 형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무겁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 편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피해 입은 대로, 자기가 뒤틀린 대로 또다시 자식들에게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랬듯이요. 그럼 뭘까요? 우리의 나약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싶지 않아도 물려받은 이 저주받은 유산을, 유전을, DNA를, 습관을, 성격을, 병든 정신건강을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거 말고는 이겨내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이쯤에서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하자면,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2번씩이나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아들들을 보내만 했고, 지금 와서는 감옥에 들어앉아버린 아빠라는 사람이지만 말이죠. 제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성실할지언정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았습니다. 최소한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니 어릴 때는 이해되지 않던 아버지의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씩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행동들은 알고 보니 나약하면서 기인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하면 결국 악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사회에서, 직업에서, 사업에서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가족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예요.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까지 그 감정을 배출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자신의 가족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오히려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약하면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제력이 부족하면 부족하게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자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과거의 자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의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가족과 자식에 가하는 폭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하면 악하게 됩니다. 약하면 악하게 돼요. 여러분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부모 되고 나서의 나한테 떠맡길 만한 과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업인 거예요. 스스로의 경쟁력을 갈고 닦고 쓸모있는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고 협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나약함을 메우고 강인함을 만드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개발 안 하게 되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 성에 무감각해질 것이고 당신의 자식이 주변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를 것이며 당신의 자식이 돈이 궁해서 물건을 훔치게 될 겁니다. 아니라고요? 가난하더라도 인성은 올바르게 키울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인드인지 알고나 계세요? 지금 하는 말은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입만 터는 거 말고 진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행한 적이 있냐고요? 나약하잖아요. 지금 인류 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없잖아요. 경쟁력도 없잖아요. 싸울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고통을, 그 부족함을, 그 열등감을 자신의 가족한테 분출하게 된다고요. 무조건적으로요. 포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욕망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냐면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기에 사람이란 존재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어떠한 조건 때문에 더 나아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은 온실속 화초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무언가 이룬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당장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 하나인 삼성만 보더라도 그 시작은 대구에서 운영하던 상해로부터 올라왔잖아요. 이처럼 오히려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유전적 한계와 태생을 뛰어넘어서 큰 성취를 이룬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떤 대기업 회장의 인생 성공 역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수고 해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많이 따라준 것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단순히 부모로 받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면 그만큼 더 많이 자신의 자식을 사랑해주면 됩니다. 부모가 잘못된 경제 습관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못했다면 최소한 내 대에서는 그 가난의 반복을 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노력해서 경제력을 일궈내야만 합니다. 만일 나의 부모가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술과 폭력을 일삼는 일간 말종이었다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내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 되고 최고로 멋진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갚아줌으로써 인생에서 복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수라는 건 제대로 된 의미에서 극복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덕적, 인격적, 사회적 가르침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곳에서 출발한 그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성취를 이뤄내고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서 성인, 말 그대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최고로 뛰어난 수준의 복수입니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난 배워본 적이 없거든. 난 부모한테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도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거든.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랐거든. 내 욕망과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몰랐거든. 이 저주를, 이 비애를 내 자식에게까지, 나의 유전자를 이어갈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염시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열성 유전자는 우리 세대에서 끊어져야만 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십시오. 나를 가르쳐줬으면 했던, 나를 계도해줬으면 했던,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줬으면 했던, 나를 놀아줬으면 했던, 내가 우러러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갖고 싶었던, 정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빠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남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수입니다.